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플랜이 될 겁니다. 바로 수능날 수학에서 갑자기 대박이 났던 학생들을 제가 분석해서 얻은 성공 요인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실력 자체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나랑 잘 맞는 시험지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러면 내 실력은 그대로여도 수능 성적만 갑자기 확 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상대 평가이다 보니 많이들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가령 1컷이 80점인 시험과 1컷이 92점인 시험에서 각각 상위 4%를 받는 능력이 서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4%라는 전체 숫자만 똑같은 것이 난이도에 따라서 그 4%의 구성원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심지어는 어려운 실무로 연습하면 쉬운 시험은 자동으로 대비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착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어렵다 쉽다라고만 구분하는 것은 마치 흑백 화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푸는 수학 시험지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올해 출시한 히든카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선보이는 수학 시험지의 MBTI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히든카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014년부터 매년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서 12년째 장수하고 있는 수학 실무인데요. 대성마이맥에서도 7년째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으니 믿고 푸셔도 좋습니다. 문항마다 출제자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이고 Q&A 및 자동 채점 서비스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아무튼 수학 시험지는 전체적으로 쉽다,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신유형이 많다, 적다로도 나눌 수 있고요. 논리적인 사고로 변별하는 시험지와 계산이나 케이스 분류 등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지로 나누거나 문항간 난이도 편차가 작은 시험지와 편차가 큰 시험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가령 어렵고 신유형이 많고 계산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빡빡한 시험지 또는 쉽고 신유형이 적고 전체적으로 계산은 적고 논리적인 사고로 변별하며 전체적으로 빡빡한 시험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마치 사람처럼 16가지의 성격 MBTI를 만들 수 있죠. 얘네들은 시험 범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과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ENTP 유형의 시험지에서는 내가 상위 10%의 실력인데 INFJ 유형의 시험지에서는 내 실력이 상위 20%일 수 있는 거죠. ENTP 유형의 실무만 풀 때에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다가 수능이 INFJ 유형으로 나오면 영문도 모른 채 폭락하는 건데요. 사실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에서는 원래 내 실력대로 나온 겁니다. 나랑 잘 맞던 스타일만 골라 풀다가 그게 내 진짜 실력이라고 착각해왔던 거죠. 반대로 실무나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죽수다가 수능날 대박나는 주된 이유는 이런 수학 시험지의 MBTI를 무의식적으로 수능에 맞춰가기 때문이에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 위주로 맞춰가되 예기치 않은 스타일까지 격가지로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실무를 풀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의 실무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이 있으신가요? Nope. 애초에 그 스타일을 어떤 거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실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히든카이스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즌마다 어떤 스타일의 시험지인지 MBTI의 형태로 적어두었으니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죠.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시즌 1에서는 수학 실무의 MBTI에 대한 감을 잡아드립니다. 작년 수능 시험지의 MBTI가 ISFJ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여기서 요소가 하나씩 바뀐 시험지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어려운 시험이 출제되었을 때를 연습합니다. 시즌3에서는 실험적인 스타일의 시험지를 연습합니다. 6평 직후 출시되는 시즌이라 여기서부터는 6평도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시즌4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험지를 연습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딸깍하면서 쉽게 풀어버리는 그 사고를 우리도 최대한 따라해보는 거죠. 시즌5에서는 거저주는 문제들이 많고 킬러들이 어려운 시험지에서 고득점하는 전략을 연습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실무를 고를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중의 실무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고객인 여러분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상품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숙명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본능 같은 거죠. 돈 아깝다는 말을 들을까봐 쉽게 못 내고 사설틱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실험적인 문제를 실을 용기가 나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맛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식으로 변별하는 문항은
가급적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평가원 시험지는 다릅니다. 실무처럼 문제를 잘 내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실무의 고객이었던 학생들을 평가하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출제하더라도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저는 실무 저자로서 이러한 평가원의 출제 태도까지 따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히든 카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던지려 하는 주사 위에 적혀 있는 모든 눈을 보여주자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수학 시험지에 16가지 성격 MBTI를 개발하고 이에 맞춰서 학생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곤 했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 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수능 준비를 시작해서 이번 24 수능 미적분 만점을 받은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카이스의 특징으로는 MBTI를 사용해서 조금 재밌게 모의고사를 유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되게 모든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내고 수능을 좀 더 어렵게 내는 그러한 평가원의 페이크가 들어있었는데요. 히든 카이스를 통해서 전 유형의 시험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수능 시험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히든카이스에서 제시하는 학습법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으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올해 2026 히든카이스 패키지를 사두시면 마치 종합 비타민을 하나 챙겨 놓는 것과 같아요.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출제될 수 있는 스타일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즌 1부터 5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시즌마다 MBTI의 컨셉이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시험지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6와 7도 있는데 얘네는 9평 이후에 출시되는 파이널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6평과 9평 시험지를 참고하여 이와 비슷한 결을 가져가되 여기에 조금씩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2026 수능 시험지를 예상하고 대비시켜 드립니다. 올해 커리큘럼을 비유적으로 요약하면 말이죠. 시즌 1부터 5까지는 2026 수능 시험지가 어디로 튀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요원들을 배치하여 포위하는 느낌이라면 시즌 6와 7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수능 시험지를 붙잡기 위하여 빠르게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 2교시는 히든카이스가 책임질 테니 한번 구매해 보세요.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